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반짝반짝 특별한 종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좀 잘 보내보셨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종목 잡아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화요일은 MBN골드 황대한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점인 건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이 또 자꾸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국내적으로 주가가 조정받은 지가 지금 2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8부에서 9부 농선을 왔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주변 그 선조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점에 대한 그 위치는 왔는데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특히 국내적으로는 그 기관의 그 연기금의 그 매도 공세가 아직도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받쳐줄 수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기금이 이제 전환될 때가 아마 어떤 그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최근 시장에 그 선조정을 줬지만은 이번에 코스닥 시장 반등할 때도 나타났듯이 섹터별 차별화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냐 아니면은 현재 경기 관련주냐 이런 글의 그 어떤 그 극한 그 이렇게 그 양극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결국 실적과 성장이 같이 있는 종목들이 반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상승이 보여줬던 분이 그 반도체 쪽이 좀 빨리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흐름을 볼 때는 이런 주가들이 좀 이제 안정되면은 아마 주가의 어떤 그 선택적 차별화 부분이 나타나면서 조만간 안정될 수 있다. 가장 키포인트는 제가 볼 때 연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그래서 특별한 종목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전에 리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사마 콘덴서랑 신성 ENG가 지난주 특종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뭐 지금 소폭 밀리고 있는데 시장 빠지니까 좀 같이 빠진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최근에 그 기업의 가치, 성장성 뭐 이런 부분의 그 종목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메커니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 동반 하락 부분도 좀 나타났다 봅니다. 그래서 사마 콘덴서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산업의 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LCC 부분의 그 성장성 부분은 IT와 같이 간다는 이런 그 측면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하는 과정에 시장의 판가 가치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고화질 TV의 수요 증가 뭐 이런 그 측면들을 봤을 때는 저는 계속적인 어떤 성장 가치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답니다. 우리가 공원에 가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강아지는 처음에 이제 그 중구난방으로 날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인을 찾아가듯이 실적이나 성장성이 있다면 그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판이 안정이 될 때는 이러한 그 주가의 어떤 본질 가치를 찾아간다는 데 초점을 두면서 사마 콘덴서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물론 이제 주변에 어떤 그 외적 변수가 크지 않는 한 본질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고요. 목표가 뭐 78,000원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좀 하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장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일수록 본질 가치 부분에 초점을 두자는 부분이고 오늘 약간의 그 차트 흐름을 보면 음봉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적인 흐름을 볼 때는 상승 과정의 음봉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안정될 때 기업의 가치가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 부분을 그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인데 신성 ENG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에 바로 크린룸이라는 부분의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업 구조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전체적인 어떤 그 이러한 그 환경 관련의 모듈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동기업도 주가의 그 흐름을 볼 때 이렇게 그 반등하고 나서 약간의 조정을 주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요. 그동안의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제가 아까 2개월 동안 선조정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최근 그 주가가 상당히 3,200원대에서 이렇게 반등 이후에 물론 이틀 정도 주중을 주지만은 아직까지 추세는 계속적인 어떤 반등의 길목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될 때는 가장 그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기업의 가치 변화 또는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본질 가치를 찾아간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만 이제 이런 거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지라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바로 주가는 본질 가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콘덴서 그리고 신성 ENG까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또 눈여겨보셔라라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특종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특종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증대 그리고 기술적 분석입니다. 역시 타이밍의 대가답게 기술적으로 또 분석해 오셨어요. 그럼 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일단 이제 거꾸로 우리 장대 네. 양봉이겠죠. 양봉이 양봉이요?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바로 이제 저는 그 반도체 그 성장성 최근에 이제 쇼티지라는 부분도 나타나면서 바로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반도체까지도 지금 부족 현상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구체 소재 우리나라의 선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메모리 그 주력 그 메모리 그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그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재료인 전구체를 갖다가 현재 그 납품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디램 공정 내에서는 핵심 공정 역할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동사는 하이케이 전구체 부분에 이러한 그 주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고 있는 네. 걸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디램 반도체에서 이제 낸드 프레시뿐만 아니라 바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이러한 소재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해 주셔서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 네. 아직 종목명이 안 나왔어요, 매니저님. 어떤 종목일지 한번 공개를 해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DNF입니다. 네. 앞서서 뭐 전고체 그리고 하이케이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한 용어인가요? 예, 제가 아까 이 반도체 부분을 얘기하다가 네. 이 종목 부분을 까먹었습니다. 너무 근데 잘 설레셔가지고, 지적을 네.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 전구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아까 하이케이라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점유율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30%대의 점유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그 전구체 그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부분이 나타나면서 현재 한 그 5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미래의 실적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그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던 부분이지만은 21년에 매출액 한 145억 정도 보고요. 네. 영업이익도 12억 7천원이잖아요. 한 23억이니까 거의 이제 두 두 배 배. 정도 그렇죠. 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어떤 성장성 부분이 좀 담보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들을 볼 때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계속 그 현재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결국 아까 실적이 중요하다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차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대개 이제 그 주식을 접근할 때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현재 그 차트의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봉 차트에 반전적 양봉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눌림목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은 그럼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그렇죠. 나오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이죠.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 일단은 고점 부분에서 이제 그 조정을 주고 이러한 그 현재 양봉의 그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주봉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반전년 양봉을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바로 5주 2평과 20주 2평이 접목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접목이 된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흐름을 볼 때 오늘 약간 그 오전장에 반등을 모색했고 정배열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에서 시세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수가 오늘같이 연기금이 매도라는 거 이게 줄어든다면은 네. 현재 그 흐름들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6%까지 올랐다가 네. 시장 밀리면서 조금 밀렸지만 그렇죠. 1% 플러스는 지켰거든요. 네. DNF 그러면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린다면은 네.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좀 이루어줬던 부분이고 바로 어제 오늘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바로 탄력이 붙는다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제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보다 그 밀릴 때 주워 담는 이런 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전략을 좀 구사하시고요. 목표가는 바로 26,500원대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25,500원대로 현재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매집했다고 네. 또 댓글에서 알려주셨네요. DNF 26,5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도 잘 지켜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DNF 알아봤고요. 두 번째 특종 어떤 섹터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관련 산업 호조와 신성장 산업 진출입니다. 관련 산업이면 어떤 산업일까요? 예, 뭐 그 제가 볼 때는 네. 바로 이제 그 내수 그 매출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네. 계속 꾸준하게 신성장 산업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바로 알 겁니다. 인공위성 쪽입니다. 인공위성이요. 네. 인공위성 최근에 차세대 중형위성이 또 발사됐다고 하죠. 그렇죠. 뭐 예. 한화그룹 그리고 세트랙 네.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그룹 중 안에서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오셨네요. 네네. 그 종목을 가져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인공위성 부분에 네. 그 자회사를 갖다 인수를 했습니다. 이 그래서 종목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기술과 접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주목받을 포인트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그 차세대 중형, 네. 우리나라 국내 1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1호 발사가 성공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본 게 이제 좀 느꼈던 것이 이런 인공위성을 만서 자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네. 다량령 생산도 향후에 할 수가 있고 또는 주문 생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EGMP에 의해서 아이오닉 5를 만들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빛이 났다고 이렇게 보는데 동기업도 그 현재 요번에 그 중형이치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던 부분이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한 현재 인공위성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은 정부에서 다 주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간주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이라든가 민간 기업의 어떤 투자 활성화 부분이 될 수 있는 하나가 토대가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또한 동기업 그 흐름을 볼 때 최근 그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 환경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사일 그 지침이 있잖아요. 네. 한미일 부분에서 최근에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부분에 대한 사용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뭐 이제 그 매출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최근 동기업도 이제 그 이런 그 글로벌 기체 그 이제 비행기체 기체 부품의 그 시장 부분이 계속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방산 수주 개발과 아울러서 매출을 그래도 따박따박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동기업을 봤을 때 그 디펜스 쪽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그 방산 부분에 수주도 최근에 들어와서 호조가 매출로 성장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부가 가치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인도 네. 쪽에서 한번 이런 부분이 현재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기 인도 대수가 이제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침체가 됐었잖아요. 뭐 추락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그 항공기 부품들이 상당히 위축됐던 부분이지만 이러한 그 해외 쪽 이런 방산 수주 모멘텀과 글로벌 기체 부분들이 이제는 과거에 가장 악재 부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러한 그 글로벌 기체 부분의 부품 부분 때 파워 시스템 부분이 요새 갈목할 만하게 네.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벌써 이제 뭐 약 그 7천억 규모의 이러한 그 수주 규모를 확보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네. 아마 이 사업 부분에 가장 성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요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제 동기업이 이제 가장 포인트는 저 인공위성입니다. 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트르가이 지분을 이제 4월 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서 시비를 전환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약 30%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현재 세트라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어느 정도 이제 인공위성과 정부 정책에 맞먹는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이거 돈이 좀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겠지만은 3분기 말 별도로 한 2천억 정도가 있었고요. 또 1조 원 정도의 현금 보유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부담은 없다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세트라가이는 그 카이스트 이러한 그 인공위성 센터 연구원들이 이제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별 1호. 그렇죠. 우리별 1호가 뭔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산했고, 그래서 세트라가이의 인원들은 경험치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의 그 인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마디로 말씀은
인공위성의 산중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의 이러한 그 발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타이밍이 좀 딱 맞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뭐 소형 위성에 대한 어떤 기술 습득이라든가 또 세트라가이는 이제 그 매출 구조가 좀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뭐죠? 맞아 떨어지면서 사업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 보겠고요.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 예, 그 스페이스? 입장을 봤을 때는 바로 이제 그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발사체 역량을 좀 가져간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하나 그 시스템과 더불어서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해서 이 발사체 아까 제가 고체 연료의 허용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최근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전기차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전기차 시대 또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 시대 이런 것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머크가 요새 계속 집중하는 게 인공위성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인공위성 시대에 이제 새로운 발판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그런 관련 기업들이 가장 부각되는 게 현재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성 부분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성장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성장 부분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PER 개념에서 PDR 개념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이렇게 드림 이제 레이터라 해서 꿈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그 IT 업종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러한 이제 꿈을 갖는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갖다가 획득을 하면서 이것이 시장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내구적으로 방산이나 이런 해외 기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신성장 사업에 돈을 쓰지만은 이것이 새롭게 시대의 요구에 한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정말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우리 유튜브 댓글에서 날카로운 질문해 주셨어요. 네. 스타시티님께서 아름다운 세영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성 발사로 인해 단기적으로 제로 소멸료 주가 조정받지 않을까요? 또 목표가까지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과거에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이 그 이제 성장기의 도입기냐 아니면 네. 현재 성숙기냐 쇠퇴기냐를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도입기네요. 인공위성은 제가 볼 때는 그 산업이라 자체는 이제 신성장 산업의 도입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주가가 미리 좀 반영되지만은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5G라든가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볼 때는 한 2, 3년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가시화될 때 그 생명 연장력은 제가 볼 때는 뉴스에 팔아라 이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큰 우리가 메가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신성장 사업의 그 초입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단기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그 스페이스 관련 부분이 계속 어떤 재료들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타이밍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뭐 세트랙 I 지분 인수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트랙 I까지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프트랙 아이가 그 카이스트의 연구진들이 나오고 우리별 일호라는 부분에 가장 그 인공위성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돋보일 수 있는 인적 구조라든가 사업 구조를 가졌던 것이 아마 인공위성 쪽에서 세트랙 네. 아이가 봅니다. 세트랙 아이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신의 한 수는 아니지만은 인공위성의 그 현재 발사와 더불어서 이제 4월 30일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시너지 효과도 시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까지 기간 여쭤보셨는데 네. 목표가랑 그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볼게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면 이제 이틀 연속 오늘 그 아까 그 뉴스에 팔아는 얘기는 아마 오늘 그 낙폭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말씀을 나올 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장 부분이 이제 그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오늘 이제 긴 운봉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3.8% 정도 하락을 좀 해줬고요. 차트 음상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거래량 부분이 조금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이제 실은 그 46,000원대에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2달 동안 선조정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충분하게 가격 조정이 있었다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네. 기관이나 외국인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입이 될 때 이게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이런 전략으로 이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고 목표가는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 뭐 1차 목표가는 한 4만
3,500원대 접근을 하시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또한 36,900원대로 접근하시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정말 길게 또 들어봤습니다. 양매수 들어올 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가 43,500원까지 찝어주셨습니다. 손절가 36,900원이었습니다. 자, 매니저님 그리고 앞서서 시장 얘기할 때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좀 유망하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시장의 키워드는 최근에 보면은 바로 국채금리다. 네.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경제 관련주로 가자. 또 그게 또 안정되면은 성장주로 가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최근에 가치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요새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린다. 상당히 중심을 못 잡는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장과 실적이라는 특히 이제 실적과 성장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그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그 외에 뭐 자동차라든가 최근에 뭐 조정은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그 현재 응비를 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종목을 낮추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의 터닝 때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반도체, 자동차 또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그 회원들이 수익을 갖고 가는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장에서 그 상당히 흔들리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섹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유망주까지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양한 전략 많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반짝반짝한 특종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